한 번 보거나 들은 것은 줄줄 외우고 엄청난 암산 능력과 사고력을 갖춘 예형은 글과 음악에도 능한 중원의 유명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겐 이 모든 걸 덮고도 남을 진정한 장기가 있었는데 바로 미친 주둥아리 술이었어요.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예형은 디스에 있어선 따를 자가 없는 당대 최고의 모두까기 인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거진 다 욕이라고 보면 되는 수준이었어요. 조조가 나의 장자방이라고 부른 순흑을 상갓집 문상객 대표로나 어울릴 사람이라며 폄하한 데다 진군이나 사마랑을 찾아가 보라는 추천엔 나더러 천한 것들과 어울리란 거요? 라고 폭언할 정도였으니까요. 예형의 재주를 인정한 조조도 그의 방자함에 잔뜩 빡이나 버렸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형이 들어와도 없는 사람 취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본 예형이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더니 옆에서 왜 우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어요. 시체 더미 사이를 지나가야 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소.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예형을 조조는 명목상 외교관으로 유표에게 방생해버렸는데 유표는 예형의 글을 소중히 보관할 정도였으면서도 도저히 그놈의 지랄 같은 주둥아리를 감당 못해 다시 황조에게 보내버립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아가리를 털며 황조를 모욕한 예형은 기어이 분노한 황조에게 죽임을 당하니 향년 26세였습니다. 지나친 막무가내식 디스로 온 세상 사람을 적으로 돌리더니 폭탄 돌리기 당하는 신세로 전락하며 끝내 인실조 최후를 맞았네요. 관도대전을 준비하는 원소에겐 천자를 끼고 있는 조조에 대항할 강력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진림이 붓을 들어 천하의 조조를 규탄하는 경문을 썼는데 이 경문은 그 자체로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진림의 글은 그야말로 조조를 발가벗겨 난도질한 수준으로서 이 정도의 문장가가 인신공격과 패드립을 했을 때 벌어지는 사태를 똑똑히 보여줬어요. 조조는 더러운 내시의 자손으로서 교활한 짓을 꾸미며 어지러움을 좋아하고 화를 일으켰다. 조조는 어리석고 계략이 짧아 가볍게 나아가고 쉬이 물러남으로써 여러 번 군사만 잃고 여포에게도 죽을 뻔했다. 그의 아낌을 받으면 5대가 빛났고 미움을 받으면 3족이 죽어 없어졌다. 여럿이 모여 떠들면 대놓고 죽였으며 마음속으로 욕하는 이는 아무도 모르게 죽였다. 몸은 비록 삼공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는 짓은 도둑이나 다를 바 없다. 심지어 조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언급한 부분은 사탄이 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극악무도했습니다. 조조의 할애비인 중상시 조등은 내시들과 어울려 갖은 요사스럽고 추한 짓을 다 한 자이다. 더럽게 재물을 긁어 모으고 거칠 것 없이 날뛰어 백성들을 괴롭히고 세상을 썩게 했다. 조조의 아버지 조승은 원래 비럭질하며 돌아다니다 돈으로 태위를 산 양아치다. 딜미터기가 터지는 수준의 개폭딜이었지만 이 경문을 본 조조는 도리어 앓던 두통이 사라질 정도로 상쾌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욕설과 패드립보다 진림의 명품 문장 자체에 감탄했던 거죠. 훗날 항복해 시위를 당긴 화살은 쏠 수밖에 없소 라고 자신을 변호한 진림을 조조는 더 책망하지 않고 중요한 국가문서 작성을 맡겼습니다. 우버는 가차없는 말빨의 소유자로 강직한 성격 때문에 손권도 꺼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유창한 화술을 지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능숙했던 그는 손책과 싸우던 왕랑과 화흠, 관우의 명으로 공안을 지키던 사인을 모두 항복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죠. 하지만 우버는 위 인물들과 달리 명예롭지 못하게 항복한 다른 인간들에 대해선 신랄한 독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관우에게 항복했던 우금이 오나라에 의해 구출된 후 손권과 나란히 말을 타고 걷자 그 꼴을 또 그냥 넘어가지 않았죠. 항복한 포로 주제, 어찌 감히 우리 죽음과 말머리를 나란히 하느냐! 심지어 우버는 채찍을 들고 우금을 후려치려 해 손권이 급히 말려야 했습니다. 당사자인 우금은 정작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 위나라로 돌아가선 우버를 칭찬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오자양장도 망신을 당하는 판국에 미방 따위는 오죽했을까요? 어느 날 미방이 배를 타고 가다 맞은편에서 다른 배를 마주치자 자기 배가 더 크고 사람이 많았기에 비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안에서 튀어나온 건 하필 우번. 그는 사나운 소리로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충성과 신의를 잃은 인간이 꼴에 장군이랍시고 소리를 치는가? 미방은 아닥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저 인간하고 마주치면 안 되겠다 싶어 우번이 지나갈 땐 문을 잠가두었다가 또 한 번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잠궈야 할 때는 활짝 열더니 열어야 할 문을 닫아놓는구나. 이따위 처리가 다 있는가?
개인적으로 우번의 이 말은 삼국지 최고의 사이다 발언 1위로 선정하고 싶네요. 건한 7자 중 한 명이자 뛰어난 유학자였던 공룡은 한나라를 대표하는 아가리 파이터였습니다. 신랄한 위트까지 겸비해 어려서 이미 성인을 말빨로 털어버릴 정도였고, 후에 조정의 주요 인사로 등극한 후엔 조조의 천적으로 등극했죠. 문학적 기량만으로도 위인이라는 조조조차 공룡만큼은 도저히 말빨로 비빌 상대가 아니었던 게, 원가 집안의 여자들을 약탈한 조조에게 옛날에 주나라 왕도 똑같이 했다더라. 며 공룡이 뻥을 쳐서 비꼰 걸 자신을 비호해준 걸로 착각했다가 굴욕을 당할 정도였죠. 조조가 금주령을 내렸을 때도 볼만했습니다. 옛 암군들을 보면 대개 술에 빠져서 나라를 망쳤소. 거기에 대한 공룡의 반박은 조조를 완전히 KO 시켰어요. 여자 때문에 나라를 망친 왕도 많으니 여자를 금하는 건 어떻습니까? 조조는 한나라 신하들의 정신적 지주 양표를 고문할 때 또 공룡과 붙어야 했습니다. 주서에선 죄를 부자나 형제에게 묻지 않는다고 하였거늘 원술 때문에 양공을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이쯤 되자 조조는 공룡과의 말싸움을 피하기에 급급했어요. 그건 조정에서 처리할 일이지 난 모르는 일이오. 하지만 공룡은 그것마저 반박했습니다. 주나라 시대의 성왕이 소공을 죽였다면 섭정이었던 주공이 지는 몰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공룡은 특유의 박식함으로 찍어 누르며 천하의 조조를 매번 털어먹었습니다. 하지만 넘버원 권력자 조조를 향한 지나친 패기는 끝내 불효자라는 되도 않는 죄목으로 붙잡혀 처형당함으로써 유학자인 그에겐 끔찍한 자충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나치게 영특해 아비인 제갈근이 근심할 정도였던 제갈각은 레벨이 오를 때마다 주로 말빨에 스탯을 찍은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말똥이나 처먹으라고 농담하는 태자 손등에게 그럼 님께선 계란을 잡수십시오 라고 답한 후 둘 다 똑같은 곳에서 나왔다고 덧붙인 일화는 그의 번뜩이는 기질을 보여준 대표적 일화였죠. 제갈각은 노신인 장소마저 연거푸 처발을 정도로 이 분야의 권위자였으며 어디 논쟁만 붙었다 하면 튀어나와 상황을 정리하는 그야말로 입으로 무쌍을 찍는 아가리 파이터였습니다. 워낙 언변이 화려해 손권의 허접스런 질문도 능숙하게 받아쳤죠. 네 아비인 제갈근과 숙부 제갈량 중 어느 쪽이 더 뛰어난가? 아버지가 더 뛰어납니다. 신의 아버지가 더 뛰어난 주군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손권이 촉한의 사신인 비위가 들어와도 그대로 계속 밥을 먹고 있으라고 모두에게 지시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제갈량이 선택한 비위인 만큼 이따위 장난에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봉황이 날아오자 기린은 먹던 것을 뱉는데 멍청한 당나귀들은 그대로 엎어져 있구나. 비위의 기막힌 반격에 모두가 한 방 먹었다고 생각하던 찰나 제갈각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봉황을 맞이하려 오동나무를 심었더니 무슨 참새 따위가 와서 헛소리를 하느냐. 활로 쏘진 않을 테니 썩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후에도 둘은 배틀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데 손권이 비위를 대단히 뛰어난 선비로 존중했던 것을 보면 거의 피만 안 나왔지 엄청난 수준의 말싸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삼국지 3번 이상 읽은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마라 고 했던가요. 오늘 소개한 드립들을 여러분께서 부디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일화를 더 소개하며 이번 랭킹전을 마칠게요. 손권에게 귀에 구멍난 말을 바친 제갈각을 보고 친구인 범신이 이렇게 놀렸습니다. 귀한 품성을 타고난 말의 귀에 구멍이 났으니 더는 귀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럼 귀에 구멍을 뚫은 너희 엄마도 귀하지 못하단 말인가?